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 구용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코로나19 속보가 들어와서요. 중국 후베이성 사망자 93명, 또 확진자는 1,807명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전체 사망자 1,800여 명이고요. 확진자는 7만 2천여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훅뉴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사법농단 사건 중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줄줄이 무죄 선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법농단 사건은 거의 90%가 무죄가 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피고인들 말고는 거의 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는 법리에 근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평가 제대로 조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법농단 이단 무죄 10만이 처벌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무죄 선고의 여파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10만이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네.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그게 아마 직권남용일 텐데 그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선고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 판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그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임성근 판사는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두말이 필요 없는 자리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최대 요직 가운데 한 자리고요. 대법관으로 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장 실리가 없다면은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아무나 못 가는 자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나 못 가는 자리. 네. 네.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뇌물, 재벌, 공직자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곳이 중앙지법 형사재판부입니다. 그곳의 재판장과 영장 전담 판사 등을 인선을 하고요. 소속 법관들의 근무 평정, 재반 사법 행정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 등을 법원장을 보좌해서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네요. 그렇죠. 네. 검찰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분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소 이후 재판에서는 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거예요? 네,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 2014년 8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사건인데요. 당시 산케이 신문 기자가 썼었죠.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에 옛 보좌관인 정윤우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기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임 판사는 법원 행정처 요구를 받고 대통령 명예에 관한 것이니까 보도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 판결문 구술문을 고쳐달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재판 과정에 간섭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재판의 독립권을 훼손하고 간섭한 사실이 인정됐는데 그런데도 무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재판장은 임 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은 될지언정 헌법 위반은 된다. 그렇지만 재판의 독립을 간섭할 직무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 판사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직무 권한이 없었다. 네.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네. 예. 즉 재판 개입은 사실이지만은 추상적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은 조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은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은 임 판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실정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징계나 다른 방법으로 징계를 하려면 해라.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헌법에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든지 그것도 못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탄핵까지도. 예. 네, 아니면 너무 비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이 처벌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앞서서 사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없진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도 형사수석부장은 법원장을 보좌하지만은 재판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법 행정권이 없다. 그래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보다는 법관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하지만은 법관 탄핵 조치가 헌정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히고 말았던 거죠. 네,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게 대법원도 연루자에 대한 사법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싸맸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런데 당시 대법원 내부에서도 첫째는 내부 징계, 두 번째는 수사 의뢰, 그리고 세 번째는 탄핵 조치 등을 놓고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부 징계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 쏟아지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검찰 수사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부 징계, 두 번째 수사 의뢰, 그럼 세 번째 탄핵안. 탄핵안은 근데 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딱 한 번입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됐었고요. 네.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법관이라고 탄핵을 못할 건 없겠죠. 그렇지만 이 법관 탄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마 대법원에서는 탄핵의 탄자도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탄핵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생중계되는 것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낱낱이 그렇죠. 중계되는 거. 대통령에 대한 우리 탄핵 절차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탄핵 절차에 진입하는 순간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재판 개입 실태가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게 다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보다 더 무서운 게 아마 이 탄핵이었을 겁니다. 재판 개입이 낱낱이 대중 앞에 드러난다면 사법부 자체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과연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겠냐 이런 물음 앞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지탱할 수 있을 건지 참 생각만 해도 난망한 일이죠. 그럼 사법부 안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례가 없었던 건가요? 탄핵까지는 없었고요. 1985년에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게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치를 했다. 그런 이유인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됐고요. 또 2009년 광우병 사건 기억하시죠? 촛불 사건 개입, 재판 개입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표결이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진 않지만 네네. 법원에서 재판 개입을 인정하고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젠 그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실한 방법은 물론 탄핵이죠. 말씀드린 대로 법관 탄핵 그런데 전례가 없는 거고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도 전례가 있어요. 네, 미국도 네.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 국회가 법관 탄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법원 눈치를 보는 게 상시적이었고 또 여야 간 입장도 지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이 큰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앞으로도 무죄 선고가 쏟아질 것이다. 90%는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근거는 뭐예요? 직권남용 사건을 아주 많이 연구한 그 법조계 인사입니다. 이분은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내놓은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주목해봐라 이렇게 귀뜸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해석을 아주 좁게 그래서 유죄 판결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좁게 해석해서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 부분 좀 어려운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려면 권한도 남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만족을 조건. 예.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판례는 권한을 남용해 지시를 했더라도 설사 권한 남용을 했더라도 지시를 받는 상대방이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들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얻은 수사 정보를 형사수석부장 윗선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고가 가능했을까요? 법원 내에 형사수석부장이 인사 등 사법행정권,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관행적인 보고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 그렇죠. 보고라는 원칙과 그 절차, 기준은 없었죠. 물론.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원칙이나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따져봐라. 다시 요구를 한 거죠. 네. 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따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마가 바로 이런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것이고요. 네. 대법원 판례를 보고 하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겠습니다.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죠.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이단 무죄 10만이 처벌 가능할까? 예, 오늘 훅뉴스 심층 취재팀 구용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